쌤이 쏘는 통큰 국어, 우리는 줄여서 깡통 국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깡통 국어를 찾아주셔서 무척이나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느끼는 이러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only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것 뿐이겠죠. 자, 여러분도 이번 시간 수업 끝나는 순간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뭐 교재나 필기, 도구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수업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현재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본인은 나는 공부할 준비가 됐다, 뭐 공부할 거다, 내용 들을 거다라고 해도요. 가끔씩 제가 현장에 이제 수업을 나가 보면 그냥 눈 뜨고, 우리가 흔히 왜 멍 때린다고 하죠. 눈만 뜨고 있을 뿐 전혀 이 수업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듯 하다가도 띵 하고 다시 반사되어서 막 허공 중에 사라지는 그런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컨디션 상태가 무엇을 얘기하든, 심지어 뭐 농담을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 농담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깡통 국어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죠? 바로 이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와우! 무려 3작품이나 우리가 지금 쭉 시와 관련된 작품들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2편씩 제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려 3편이나 왜? 어째서? 거기다가 여기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전 문학들이거든요. 고전 문학은 일단 좀 요즘 말로 현대어로 좀 해석도 해야 되고 좀 그런 복잡한 과정이 좀 있는데 뭐 3편이나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살짝 미리 보시면 알겠지만 짧아요. 뭐 얘도 짧고요. 얘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거뜬히 이번 시간 안에 이 3편의 고전 시가 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3편을 공부해야 되니까 좀 바지런히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우선 서동요라고 하는 고전 시가 문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 보시거나 여기를 보고 계시면 그래 이 뒤에 뭐 또 있겠지. 이건 1년이고 그 뒤에 뭐 2년 3년 있을 거야. 살짝 보여드릴까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 둘, 셋, 넷. 4줄밖에 안 되는, 제가 짧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짧을 줄은 예상 못 하셨을 겁니다. 아주 짧지요. 뭐 교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자, 일단 제목은 서동요고요. 이 옆에 백제무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저는 역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백제 뭐 이 무왕이 뭐 어떻게 왕이 되고 뭐 어떤 업적을 남기고 뭐 이런 거 안 알려드려도 되지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냥 이 노래, 이 시가 문학의 작가가 백제무왕이다. 사실은 우리 옛날 그 고전 시가 문학, 뭐 시조도 그렇고 옛날 고전 시가 문학을 보면요,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 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던 2편의 사설시조도 아예 작자 미상,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작가가 있어요. 게다가 그 작가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왕이래요. 왕이 지은 노래랍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뒤에 핵심 정리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노래의 갈래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얘가요, 바로 향가입니다. 그 앞에 고전시가 문학에 대해서 제가 시대별로 대표적인 갈래 쭉 이론 정리해 드렸는데 거기 향가라고 하는 갈래가 나오죠.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예 그 강의를 뭐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향가. 향가에는
넉 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는데 얘는 지금 4줄이니까 넉 줄짜리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향가라고 합니다. 근데 신라시대 노래라고 했는데 지은 사람은 백제의 왕이야. 자, 일단 요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짤막한 옛날 이야기 한 편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백제 무왕 어렸을 때 이름이 장입니다. 장인데, 자,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 우물에 살고 있다라는 용과 정을 통하여 이 어린 장을 낳았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하도 가난해서 이 장이 말을 캐다가 팔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여기 무왕, 이 장은 백제 사람인데 그 이웃나라 신라 진평왕 셋째 딸,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딸, 선화공주가 무척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몰래 백제에서 신라로 국경을 넘어서 신라로 잠입합니다. 자, 그래서 공주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도 달라, 신분도 달라, 가난해. 그런데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자, 본인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럼 궁궐 안에 있는 공주를 좀 바깥으로 나오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백제무왕 자, 장이 근데 이 말을 캐서 팔았다라고 해서 마서자를 써서 서동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동요의 서동이 사실은 이 무왕의 또 다른 어렸을 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동이 노래 하나를 지어서 그 신라의 아이들이 부르게끔. 근데 아이들은 노래 되게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문을 쫙 퍼뜨립니다. 그때 만들어준 노래가 바로 서동요라는 요 4줄짜리 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르기에 참 좋죠. 그러니까 가끔 저는 이거 서동요 볼 때마다 뭐가 궁금하냐면 음이 궁금해요. 물론 서동요뿐만 아니라 여기 고전 문학 파트 쪽에 나오는 그 시들은 사실은 원래 예전에는 노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여기다 음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을 텐데 나는 진짜 그 음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가끔은 저 혼자 있을 때는 여기다가 뭐 이상한 음을 붙여서 불러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니까 조금 경쾌하고 밝은 음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가끔 심심하고 약간 지루하고 그러실 때 한번 여기다 음을 붙여서 불러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래 때문에 선화공주가 쫓겨나요. 그걸 기다렸다는 듯 서동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결국엔 이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가요. 그래서 어째 해서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 선화공주의 아버지 신라 진평왕의 신임까지 얻게 된다라는 굉장한 러브 스토리가 깔려 있어서 노래는 4줄밖에 안 되지만 사실 요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이 노래를 이해하는 게 쉬워진다. 자, 작품은 간단해요. 내용 간단합니다. 선화공주님 매우 예쁘다는 셋째 딸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가두고 라고 되어 있지요. 남 몰래 시집가두고. 공주가 맞둥도련님이 있는데 이 바로 맞둥도련님이 누구를 뜻하느냐? 서동. 그러니까 이 서동요는 서동이 지은 노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서동. 그리고 이 서동이 나중에 백제무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동요를 백제무왕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맞둥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으로 갔네. 어머어머 웬일이야. 공주가 그 옛날에는 그냥 일반집 여자가 밤에 몰래 남자 만나러 간다고 해도 난리가 날 터인데 한나라의 공주가 한밤중에 몰래 남자를 만나러 다녀? 어머어머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래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 노래는요. 선화공주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선화공주를 모하는 노래야. 모함하는 노래입니다. 선화공주는 절대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화공주를 모함해야 어찌 한나라의 공주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가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노래 속에 나오는 맞둥도련님 서동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선화공주는 서동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자신을 모함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쫓겨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어느 날 쫓겨나서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나서 공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났더니 서동이야. 어머, 내가 진짜 노래대로 서동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네. 그러니까 선화공주 입장에서 보면 진짜 노래대로 본인이 마뚱노루님 서동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예언적인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시작은 모함으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해피엔딩. 그러니까 우리가 서동을 용서해야 되겠죠. 자,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점은 잘 보세요. 노래만 보면요, 이 노래상으로는 선화공주가 서동을 만나러 가는 사랑하는 노래이지만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고 나면 진짜로 사랑했던 건, 먼저 사랑했던 건 서동이죠.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공주가 예쁘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사랑을 했어. 서동이 선화공주를 사랑해서 만든 노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표면적인 내용과 그 안에 숨겨진 이면적인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요거까지도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노래는 간단한데 알아둘 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해 보시면 사구체 향가예요. 사구체 4줄짜리. 자, 여기 지금 성격에 보시면 참여적이라고 나오는데, 자, 좀 어려운 말이죠. 예언적은 아시죠? 공주 입장에선 예언적이에요. 자, 그러면 참여적은 뭐냐? 여러분 교재에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시대적 상황 또는 정치적 징후를 암시하는 이 노래대로 결국에 선화공주는 서동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성격, 참여적이라고 합니다. 자, 제재는 선화공주와의 사랑. 주제는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이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있는 그대로 보면 선화공주가 얼레레 이건데 원래 진짜 주제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사랑해서 만든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징.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 향가는요, 4구체짜리 향가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리고 8구체, 그리고 10구체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해져 오는 향가가 몇 개냐면 25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향가. 자, 4구체 향가가 민요, 동요로 정착된 유일한 노래. 특히 누가 불렀다? 아이들이 신나게 부르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은 노래 불러서 소문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뭐 여기저기 부르고 다니기 때문에 동요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포인트 모아보기 보시면 1, 2행이 시상의 발단, 원인, 선화공주가 은밀한 사랑을 한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모함이다. 그리고 3, 4행에는 서동과의 사랑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다 거짓이다.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저구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위시에서 나타난 서동의 애정관으로 올바른 것은 했는데, 자, 왜 노래에는 선화공주가 만나러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서동의 애정관을 물어보느냐? 이제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서동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아주 꾸밈없고 적극적이지요. 적극적이에요. 국경을 넘었죠. 공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걸 퍼뜨리게 했죠. 더 이상 얼마나 더 적극적일 수 있을까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위의 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 선화는 지은이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진평왕 셋째 딸. 나중에 무왕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위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향가입니다.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3번이에요. 고려 말 조선 중기라고 나와 있는데 신라시대. 이것이 고려 초기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기는 신라. 고려 초기까지. 이게 맞고요. 1번에 보시면 산회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향가 중에서도 주로 19채 가장 발달한 19채 향가를 또 다른 이름으로 산회가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자, 저하고는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라고 나오죠. 자, 이 작품